장삼 이사의 유감. 오늘은 숫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숫자는 머릿수를 얘기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인구를 얘기하는 거죠. 인구의 숫자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국의 모택동이가 인구도 국력이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게 꽤 오래됐죠. 근데 지금은 와서는 인구가 왜 국력인지를 전 세계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중국의 인구에 의한 일종의 물량 공세 혹은 인구 공세에 당해내지 못하는 나라가 수두룩합니다. 전부 다 비명을 지르기 직전이에요. 그거 가지고 주변 국가를 좌지우지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중국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미국의 인구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재 2010년도에 나와 있는 인구 통계를 보면요. 이제 백인이죠. 백인들이 한 64% 정도 됩니다. 그리고 히스패닉, 다시 말해서 멕시코라든가 아니면 남미 쪽에서 건너온 인디오하고 그 다음에 스페인 계열하고 혼혈되게 히스패닉이라고 그러죠. 남미 계열에서 올라온 사람들, 특히 이제 멕시코계 무슨 그 밑에 있는 그 맞죠, 니카라카라든가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 히스패닉 계열이 16%로 두 번째 인구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전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전에는 그 흑인이 그 두 번째 인구수를 가지고 있었는데 흑인들은 12%에 불과합니다. 불과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근데 히스패닉이 블랙, 그러니까는 흑인들의 인구수를 앞질러 버렸어요. 그러니까 흑인은 12%, 히스패닉은 16%니까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이제 눈에 띄는 그 비율이 아메리칸 인디안이 몇 퍼센트 될 것 같습니까? 1%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이 한 2억 5천, 한 3억 가까이 되죠. 한 2억 5천 정도 될 거예요. 2억 5천에서 3억 정도 되는데 3억이라고 합시다. 3억이라고 만약에 할 경우는 지금 300만 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것도 알래스카에 있는 인디안까지, 알래스카에 있는 원주민까지 합친 게 1%입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죽인 겁니다. 결국은 자기네 좋은 국토를 백인들한테 다 뺏기고 겨우 1%만 남아서 귀퉁이에서 백인들이 주는 어떤 생활비라고 그러죠. 지원비로 근근히 혹은 나태하게 살고 있는 숫자, 인디안, 그러니까 아메리칸 인디안의 숫자가 1%예요. 자, 그 다음에 히스패닉이 16%, 흑인이 12%, 그 다음에 많은 퍼센트가 아시안 계열입니다. 이게 5%나 돼요. 그 중에 한국인도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무슨 혼혈들이 이제 한 2% 정도가 차지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흑인하고 백인하고 혼혈, 그 다음에 백인하고 아시안 계열의 혼혈, 이런 거죠. 그리고 히스패닉은 혼혈 계열을 찾기가 좀 어렵죠. 왜냐면 히스패닉 자체가 혼혈입니다. 히스패닉 자체가 혼혈이기 때문에 거기에 백인 피가 더 섞인들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백인이 64%, 1위, 2위가 히스패닉이 16%, 그 다음에 3위가 흑인 12%, 4위가 아시안 5%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혼혈이 2%, 그 다음에 아메리카 인디안이죠. 인디안이 1%,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는 것 같습니까? 자, 이 인구수라는 것이 그 국가의 정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게 된 동기가 바로 이 기사 때문에 시작된 건데요. 캐나다에 있는 어떤 의회에서 우리나라 3.1 운동을 기념하는 연설이 행해지고 그다음에 대한독립 만세인가요? 3.1 운동 만세인가 아무튼 이렇게 한글로 외쳤다고 그래요. 그 캐나다 의원이. 아마 지방의회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한인타운에 있는 한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도 그 기사가 그저 그래서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아무튼 내용은 그래요. 근데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자, 한국인의 어떤 위상이 캐나다 내에서 혹은 그 지방의회의 그 지방 로컬에서 한국인의 위상이 이렇게 높아졌구나 라는 뿌듯함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걸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 지역에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구나.
결국 모리수가 무서웠던 거예요. 그 의원은. 정말로 자기네 나라에 와서 열심히 살고 있는 한국인들의 어떤 기념일, 그들의 독립의지를 되살릴 수 있는 어떤 3.1운동이라는 거대한 그 민족적 사건에 대해서 기념해주고, 그 다음에 그 기리는 그런 그 의미가 아니라 그 한국인들의 숫자야, 그 한국인들의 유권자, 그 한국인들의 표가 무서웠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얼뜻 들더라는 거죠. 그만큼 숫자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미국은 어떻게 구성이 되었을까? 전에는 그 흑인이 그 히스패닉보다 더 많았기 때문에 흑인을 위한 정책들이 굉장히 많았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눈치를 봐야 되니까요. 근데 지금은 히스패닉이 그 흑인들의 숫자를 능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흑인은 단순히 생산, 그러니까는 아이를 낳는 거로 인구를 증가시켰지만 히스패닉은 그거를 거기에다가 뭐냐면 불법 이민자까지 전부 다 합세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주기적으로 미국이 불법 이민자를 사면해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접해 있는 국가가 히스패닉이지 아프리카는 아니거든요. 남미이지 아프리카는 아니기 때문에 아프리카 쪽에서는 불법 이민자의 숫자가 적고, 단순히 그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가 자라는 그런 어떤 단순 증가 외에는 기대할 게 별로 없는 그런 구조고, 히스패닉은 단순히 인구 증가, 그러니까 자연 증가죠. 자연 증가 외에도 불법 이민이라는 그런 그 수단을 통해서 인구수를 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패닉이 16%예요. 그러면 군대에서 비율도 아마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어쩌면 군대에서 비율은 히스패닉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화에 보면 흑인 병사하고 히스패닉 병사, 그러니까 그 남미 계열의 병사의 얼굴이 훨씬 더 많이 보입니다. 물론 웨스트 포인트 같은 장교 육성 기관에서는 백인들이 더 많이 보일 수 있을런지 몰라도 사병 쪽으로 내려가면 직장도 얻기 어렵고 살기도 어려운 이 빈민층의 히스패닉, 그리고 빈민층의 흑인들이 병사로 지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뭐 퇴직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보상도 적당히 있어서 그거 갖고 자활을 할 수도 있고 자립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미군의 병사가 대부분 히스패닉이나 그 흑인으로 채워지는 경우가 꽤 있다고 그럽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백인의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비율이 미미할지는 몰라도 이 이야기의 주제처럼 머릿수가 늘어났을 때는 전혀 다른 결과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가 미국에만 있을까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은 어차피 프랑스는 그 모로코나 알제리, 이 알제리 쪽이죠. 모로코하고 알제리 쪽에서 흑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거기 흑인은 그 북아프리카 흑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입술 두껍고 뭐 얼굴 시커멓고 코 넓고 뭐 이런 흑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인들하고 꽤 많이 섞여져 있는 이집트 사람들 얼굴 비슷한 사람들의 흑인들이 꽤 들어와 있었죠. 프랑스 쪽에. 왜냐하면 이거는 자신들이 자초한 겁니다. 식민지 정책에 의해서 아프리카에 점령하다 보니까 거기서 유입되는 인구들을 안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물론 극소수이긴 하지만. 그래서 프랑스 쪽에 흑인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탈리아인가 프랑스에서 어느 한 장관이 흑인 여자가 했죠. 그것 때문에 뭐 원숭이라는 그 여자 원숭이 장관이라는 그런 모욕적인 이야기도 뭐 듣기도 하고 그래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가 많이 일어났죠? 어떤 인종이 더 많이 일어났냐면 그 흑인의 비율보다는 중동계의 비율이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난민의 유입이 그 대표적인 예고요. 그 전부터도 이미 터키 계열의 중동인들이 엄청나게 유럽으로 진입이 됐어요. 그게 대부분이 서유럽에 있다고 합니다. 동유럽 쪽에 있어야 될 있을 것 같은 그런 그 중동인들이 사실은 동유럽이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잘 사는 서유럽 쪽으로 다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독일, 프랑스, 뭐 영국 다 이 중동인 비율 때문에 골치가 아픈 그런 지경이죠. 그래서 불법 이민자에 대한 문제는 이제 이슬람 국가라는 어떤 종교적인 문제하고 엮이면서 심각한 사항으로 지금 증폭되고 있는 구조죠.
자, 거기도 머릿수가 누가 더 많으냐가 결국 모든 것을 좌우하게 될 겁니다. 이제 조금 지나면 그런 뭐 여자들 히잡이라고 그러나요? 머리에다 두건 쓰고 있는 그 두건을 쓴 장관이 영국의 의회에 진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장담 못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합시다.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도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지금 현재 외국인 비율이 약 5% 정도 된다고 그러죠. 그 중에서 완벽하게 한국인으로 귀화를 한 그런 인구는 그리 많지 않아요. 저는 처음에 되게 많을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는 한 65만 명 정도에 달하는 조선족 중에서 실제로 우리나라에 귀화한 인구는 6만 명 조금 넘는다 그럽니다. 한 7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0%만 귀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결혼 이주자들, 베트남이나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이런 그 결혼 이주자들의 이민 귀화율이 훨씬 더 높아요. 물론 숫자는 이렇게 적지만. 자,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염려되는 상황이 아닌 건 맞습니다. 단지 비율이 5%일 뿐이지 그 중에서 우리나라 실제로 귀화를 신청하거나 귀화를 하고 있는 그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래요. 뭐 몇십만 명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 숫자가 이제 증가하는 시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낳기 시작이기 때문에 그 베트남 신부가 와서 한국인 남자하고 결혼을 해서 그 사이에 아이가 2명 정도가 태어났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럼 다문화 인구가 몇 명이 되죠? 베트남 여자 1명이 들어와서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다문화 인구 수는 4명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남성도 결국 다문화 가정으로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나 혹은 자기 아이들하고 배치되는 어떤 정책에 표를 던질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4명으로 불어나는 겁니다. 베트남 신부 혹은 필리핀 신부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만들어내는 다문화의 숫자는 무려 4배로 증가시키는 겁니다. 2만 명이 들어왔다. 그럼 실제로 우리나라는 곱하기 4를 해야 되는 겁니다. 8만 명의 다문화 인구가 내재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내재율을 갖고 있는 거죠. 내재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굉장히 문제가 지금 많이 심각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여당이 도리어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조절해야 될 보수 여당이 도리어 외국인 노동자가 단순히 임금이 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적극 유입 정책을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우려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불만이고요. 자, 얼마 전에 또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다문화에 있는 아이들이 국적이 없기 때문에 태권도 승급 심사를 받지 못하고 있고 또 학교에서는 피부색으로 놀림을 당한다. 어쩌라고요? 피부색은 우리가 바꿔줄 수가 없잖아요. 놀림을 당하는 건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입에다 무슨 자갈을 물릴 수도 없는 거고 법으로 만들어서 아이들을 제재를 한다 손치더라도 아이들이 이렇게 쉽게 바뀌겠냐 이거죠. 물론 어느 부모든 간에 피부가 검은 애는 놀려먹고 골려먹고 차별시켜라 라고 교육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싫어도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는 없어요. 그럼 놀리는 건 방법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 태권도 승급 시험을 못 본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굉장히 기가 막힌 게 다문화 애들은 국적이 없이 몰래 들어와서도 태권도를 학원을 다니는구나. 그렇게 여유가 있구나. 한국인은요. 태권도 도장을 보내지를 못합니다. 한국인은 태권도 도장을 못 보낼 지경인데 다문화 애들은 불법적으로 들어와서 태권도 도장도 막 다니고 승급시험 못 보는 게 도리어 서러울 지경이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합니까? 그거를 적은 기자의 머릿속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민 신청을 했으면 이민 신청이 되는 기간 동안 기다렸다가 한국인 국적이 취득되면 자연스럽게 승급시험을 봐도 되는 겁니다. 근데 승급시험을 보고 있다는 건 결국 불법 이민자라는 뜻이거든요. 불법 이민자 아이들이 승급시험을 못 보는 게 그렇게 불쌍합니까? 한국인 아이들이 태권도 도장도 못 가는 게 더 불쌍하지 않을까요? 불법 이민자가 우리 집에는 차가 2대밖에 없고
뭐 평수가 60평밖에 안 돼서 나는 불행하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이게 뭐가 잘못된 겁니다. 한국인은요, 태권도 도장을 못 보냅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근데 불법 체류자는 어떻게 불법으로 체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태권도 도장을 보낼 수가 있죠? 이게 더 훨씬 더 불행한 겁니다. 다문화를 우대하고 떠드는 건 이제 지쳤어요. 다문화에 대해서 한번 해결책을 하나 제안해 볼까요? 다문화 정책의 낙수 효과를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신자유주의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낙수 효과잖아요. 위에다가 잔뜩 퍼부으면 결국은 흘러넘쳐서 밑에까지 간다. 자, 한국인에다가 낙수 효과를 한번 부여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좀 흘러넘치도록 잘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문화 의원, 다문화 그 가정까지 흘러들어가서 그들도 편하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요. 어떻게 한국인들은 태권도 도장을 보내지 못할 만큼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다문화 아이들은 승급 시험을 못 봐서 그게 불행하다고 쓰는 그런 멍청한 그 기자가 있을 수가 있냐는 거죠. 낙수 효과 한번 해보자니까요. 한국인을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다문화 아이들은 당연히 잘 삽니다. 왜? 뭐든지 곳간에서 인심이 나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보시면 모두가 다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동정론으로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바꾸려고 하는 그 멍청한 기자의 의식은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동정론은 우리가 잘 살고 그들이 못 살았을 때 얘기예요. 지금은 반대로 돼 있거든요. 그들을 못지않게 혹은 그들보다도 더 못 사는 게 한국인이에요. 근데 거기다 동정론을 부과시키면 어쩌자는 얘기냐 이거죠. 태권도 승급 시험이요? 한국인은 태권도 도장을 못 보낸다니까요. 도대체 이런 기사를 적는 그 기자의 어떤 자질에 대해서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예요. 그리고 국회 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임금 노동자들을 사용해서 우리 한 나라의 국가를 지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역사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나 외국인 노비들로 유지됐던 나라가 없습니다. 잠시 유지는 할 수 있어도 곧 그 나라는 멸망을 했었어요. 뒤져보세요.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고. 어디든지 다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대선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거죠. 흑인표를 누가 가져가느냐 혹은 히스패닉 계열의 표를 누가 가져가느냐. 이게 승부처가 돼버렸어요. 우리나라도 좀 지나면 머리 숫자가 증가하면 필리핀 신부의 표를 누가 가져가느냐, 베트남 신부의 표를 누가 가져나, 우즈베키스탄 신부의 표를 누가 가져갈 것이냐, 뭐 이런 등등으로 머리수 싸움 따지느라고 정신이 없는 시대가 안 온다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심각해요. 결국은 인구수, 머리수 싸움에서 우리나라도 결코 안정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다문화 정책은 자기네들 입장에서, 정치인의 입장에서 결정하면 안 돼요. 국민의 입장에서 결정을 해야지. 근데 국민의 입장을 대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은 영등포구 대림동 쪽에 살아보지 않고는 조선족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있고요. 안산에 살아보지 않고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포항도 마찬가지고요. 전라도나 강원도 쪽에서 살아보지 않고는 외국인 신부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요. 근데 정치인들이 거기 다 사나요? 근처에도 안 삽니다. 그 사람들. 지역구가 거기일 수는 있어도 살기는 거기서 다 안 살아요. 다 강남에 살지. 강남에는요. 그런 베트남 신부도 없고 필리핀 신부도 없고 그 나라의 아주 산골에서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채 이 나라에 신부로 온 사람들 구경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호한 그 경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의식하고는 전혀 다른 정책을 자꾸 결정하는 거예요. 야당이든 여당이든 간에 현실도 잘 파악하지 못하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그런 다문화 정책을 펼치는 인간들이 있으면 그들은 단죄해야 됩니다. 캐나다 지방의회에 자기 지역구에 인구수가 늘어나고 있는 한국인 사회 혹은 한국인들을 향해서 뭐 3.1절을 언급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그런 기사를 보고
국가의 위상 혹은 한국인의 위상이 높아졌구나라고 마냥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얼뜻 들어서 언급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인터넷 신문에 불법 체류자의 아이들이 국적이 없기 때문에 태권도 승급을 보지 못한다는 이상한 기사를 보고 그게 어떻게 그렇게 불쌍할 일인가 어이없는 마음에 언급을 한 겁니다. 그 기자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불법 체류자 아이는 태권도 도장이라도 다니죠. 한국인은 태국인 도장도 못 다닙니다. 한국인은 승급시험이 뭔지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더 서럽습니다. 그런 기사는 왜 안 적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그 기자가 무슨 싸구려 어떤 인터넷 신문 기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철이 좀 들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장사미사가 언급을 해본 겁니다. 자, 인구수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라도 어느 나라이든 간에 이 인구수 싸움에서 안전하지 못할 겁니다. 장사미사 유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